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레이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문에서 평화를 32번, 제재를 4번, 압박이라는 용어를 한 번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연설문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은 국제관계나 국제이론에 대해서 공부도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레이간 대통령이 사용한, 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게 치기 어린 표현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유는 차라리 레이간 대통령의 평화라는 용어를 코테이션을 안 했으면, 인용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않았을 겁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사용한 평화라는 용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지만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여기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갖고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소위 말하는 별들의 전략방어구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말하는 사드를, 그리고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우주 공간을 통한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방공체제를 만든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 패키지를 소련의 골바초프 대통령 앞에 흔들어 제끼면서 우린 이런 거 준비한다. 거기에 충격받은 골바초프 대통령, 그게 뭔지 몰라도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너네들이 미사일 만들면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더 고도로 나르는 걸 만들면 우리도 고도로 만들고,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우리도 핵탄두 실는, 그리고 우주에서 싸우는, 한때 우주를 더 먼저 개척한 것은 소련이니까 미국에게 질세라. 발벗고 나선 겁니다. 골바초프는. 그 당시 소련의 상황은 이미 내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20, 30년 미국과 경쟁할 때와 비교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간 대통령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골바초프 대통령 앞에 SDI라는 종을 흔들어 댄 겁니다. 그 종소리가 좋아서 따라오던 골바초프는 사실 그 내부의 사정은, 소련의 그 당시 내부의 사정은 국민들에게 빵이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빵 사기 위해, 빵 배급받기 위해 4시간, 5시간씩 줄을 선 사진들이 줄줄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빵을 사기보다도 병기를 사는데, 총을 사는데, 미사일을 사는데 돈을 부어 넣음으로써 결국 소련은 망하게 됩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은 세계 유일 최강의 대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잡은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골바초프가 상대도 못할 정도의 힘을 싣는다는, 힘을 키운다라는, 군사력을 키운다라는 미국의 전략에 소련은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룬 것입니다.
우리도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려면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이 분쟁의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레간 대통령이 한 것처럼 peace through strength. strength 없는 peace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과 거기에 상응하는 전술핵이나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레간의 평화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레간 대통령이 얘기한 평화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평화 의미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게 한 건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준비해 준 분들이, 아니면 이런 국제관계 함수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레간 대통령이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통일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눈치가 좀 보이는지 결정은 해놨지만 지원은 시기를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지 않을 걸 왜 통과시킵니까? 김정은이 더 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통일부의 결정이 유엔에서의 대통령의 평화연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혹은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과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드맨,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만 미국의 여론과 언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CNN이나 ABC, NBC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의 정치와 외교 정책에 있어서 흐름의 큰 까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50% 이상의 사람은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드맨,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말로 말로 표현하면 왕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진짜 국물도 없이 자취도 없이 완전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은 불량 정권이니까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아베 대통령은 대화는 이때까지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는 미국을 절대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를 부르듯 아베를 불러서 오찬장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하면서 북한을 봉쇄해야 되는데, 아베 당신은 힘이 있지만 over there, that guy, that man, 문 대통령이 힘이 없어라고
우리를 망신 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말이.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북한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지성남은 걸어나갔습니다. 연설 도저히 듣기 싫다. 듣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제일 앞줄에 앉아서 마치 우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적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열심히 듣고 적고 있었습니다. 어느 풍경을 봐도 아드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객관적인 풍경만 봐도. 유엔에 가서 대통령이 아드맨이 된 것입니다. Great man, great leader, 정말 대단한 지도자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얘기 아니라 아드맨, 우리로부터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해야 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아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대통령 연단에 올라서 읽은 연설문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기를 비웃고 우습게 알고 협력할 파트너가 못 된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중에도 꿋꿋이 평창올림픽에 북한팀, 남한팀이 함께 입장을 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들이 세계가 보는 눈 앞에 축하를 하는 걸 보면 내 가슴이 막 뛸 거다, 벅찰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남북 공동팀이 다른 나라가 주최하는 올림픽 혹은 한국이 주최해도 한국의 국력이 마구 성장하고 경제가 번영을 하고 국민이 단합된 평화로운 시대 같으면 이것은 명연석일지 모르나 전쟁에 가까운 시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북한이 함께 걸어 들어가면 우리 가슴이 뛸 거다. 더 나아가서는 IOC 위원장에게 올림픽에 함께 들어가면은 올림픽이 더 안전할 것이다. 북한 네가 참석 안 하면 올림픽이 불안해질지 모르니까 참석해서 더 안전하게 해달라. 끝간데까지 간 겁니다. 이제 올림픽에까지 너들 안 오면 우리 불안해 라는 형상으로 보이는 내용을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석 달 전에 북한의 IOC 위원장 자문이 남북 공동팀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어린애 같은 소리 한다. 분별이 없다라는 정말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건지. 북한에서 그 영어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시쳇말로 표현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가 되었죠?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죠? 이건 4대 외교가 아니고 굴욕 외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남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중지와 폐지를 위해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 내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이며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유엔 제재를 중국이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요구한다면은 강 장관과 왕이 부장의 외교 부장 회담에서도
그리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중 밀무역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으면은 최소한 우리 외교부 혹은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연경하는 단동철교, 단동으로 이루는 철교, 육로를 다 최소한 몇 달간이라도 닫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가 미 공군 사령관은 사령부의 한 분은 해상봉쇄가 가장 확실하다고 하지만 저는 해상봉쇄만으로는 북중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쿠바 옆에 쿠바를 도우는 나라가 없지만 북한 옆에는 북한을 도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옆에는 북한을 정서적으로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필요할 때에 피난처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돕고 있습니다. 쿠바 옆에는 소련이 도왔지만 소련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르는 밀수무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육로를 중단하지 않으면 밀무역은 중국이 말로만 하는 얘기지 그 육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분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면 밀무역 중단이라는 중국의 얘기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이때까지 8차례에 9차례 이번에 9차례지만 8차례에 대북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이 왜 100% 효과를 못 가져옵니까? 김정은 사치품은 중국의 대련항을 통해 들어가고 밀중무역, 북중무역, 북중 간에 보따리 장사하는 북한의 중국의 어느 쪽 통계에도 공식적인 숫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인 북중 공식적인 무역보다 거의 액수에서 1.5배 내지 2배에 이른다는 밀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엔 제재 결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유엔 제재 결의 내용 자체가 북한에게 석유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양만 조금 줄이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대북 지원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했죠. 북한에게 석유를 보내지 않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고 가정집이 안 돌아가 가정집에 전기가 없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지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나서서 이렇게 김정은을 하늘의 신처럼 모시고 있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를 믿을 수는 없죠.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장을 유엔 연설대를 북한에 대한 전쟁선언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유럽 대표와 비난한 것처럼 문 대통령은 유엔 무대를 촛불을 지지하는 무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유엔 무대를 촛불을 지지하는 무대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엔 무대를 북핵 미사일 억제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경제 성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걸 대통령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그 영어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시쳇말로 표현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가 되었죠?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죠? 이건 4대 외교가 아니고 굴욕 외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남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중지와 폐지를 위해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 내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이며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유엔 제재를 중국이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요구한다면은 강장관과 왕이 부장의 외교 부장회담에서도 그리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중 밀무역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으면은 최소한 우리 외교부 혹은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연경하는 단동철교, 단동으로 이루는 철교, 육로를 다 최소한 몇 달간이라도 닫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가 미 공군 사령관은 사령부의 한 분은 해상봉쇄가 가장 확실하다고 하지만 저는 해상봉쇄만으로는 북중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쿠바 옆에 쿠바를 도우는 나라가 없지만 북한 옆에는 북한을 도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옆에는 북한을 정서적으로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필요할 때에 피난처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돕고 있습니다. 쿠바 옆에는 소련이 도왔지만 소련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르는 밀수무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육로를 중단하지 않으면 밀무역은 중국이 말로만 하는 얘기지 그 육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분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면 밀무역 중단이라는 중국의 얘기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이때까지 8차례에 9차례 이번에 9차례지만 8차례에 대북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북한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지성남은 걸어나갔습니다. 연설 도저히 듣기 싫다. 듣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제일 앞줄에 앉아서 마치 우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적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열심히 듣고 적고 있었습니다. 어느 풍경을 봐도 아드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객관적인 풍경만 봐도. 유엔에 가서 대통령이 아드맨이 된 것입니다. Great man, great leader, 정말 대단한 지도자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얘기 아니라 아드맨, 우리로부터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해야 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아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 읽은 연설문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기를 비웃고 우습게 알고
협력할 파트너가 못 된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중에도 꿋꿋이 평창올림픽에 북한팀, 남한팀이 함께 입장을 하고 남북 공동 응원단들이 세계가 보는 눈 앞에 축하를 하는 걸 보면 내 가슴이 막 뛸 거다. 벅찰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남북 공동팀이 다른 나라가 주최하는 올림픽 혹은 한국이 주최해도 한국의 국력이 마구 성장하고 경제가 번영을 하고 국민이 단합된 평화로운 시대 같으면 이것은 명연설일지 모르나 전쟁에 가까운 시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북한이 함께 걸어 들어가면 우리 가슴이 뛸 거다. 더 나아가서는 IOC 위원장에게 올림픽에 함께 들어가면은 올림픽이 더 안전할 것이다. 북한 네가 참석 안 하면 올림픽이 불안해질지 모르니까 참석해서 더 안전하게 해달라. 끝간데까지 간 겁니다. 이제 올림픽에까지 너들 안 오면 우리 불안해 라는 형상으로 보이는 내용을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석 달 전에 북한의 IOC 위원장 자문이 남북 공동팀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어린애 같은 소리 한다. 분별이 없다라는 정말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건지 인도 지원을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눈치가 좀 보이는지 결정은 해놨지만 지원은 시기를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지 않을 걸 왜 통과시킵니까? 김정은이 더 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통일부의 결정이 유엔에서의 대통령의 평화연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혹은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과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드맨,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만 미국의 여론과 언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CNN이나 ABC, NBC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미국의 정치와 외교 정책에 있어서 흐름의 큰 가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50% 이상의 사람은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드맨,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왕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진짜 국물도 없이 자치도 없이 완전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은 불량 정권이니까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아베 대통령은 대화는 이때까지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는 미국을 절대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를 부르듯 아베를 불러서 오찬장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하면서 북한을 봉쇄해야 되는데 아베 당신은 힘이 있지만 over there, that guy, that man 문 대통령이 힘이 없어라고 우리를 망신 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레이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문에서 평화를 32번, 제재를 4번, 압박이라는 용어를 1번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연설문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은 국제관계나 국제이론에 대해서 공부도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레간 대통령이 사용한, 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게 치기 어린 표현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유는 차라리 레간 대통령의 평화라는 용어를 코테이션을 안 했으면, 인용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겁니다. 레간 대통령이 사용한 평화라는 용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지만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간 대통령이 여기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갖고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소위 말하는 별들의 전략방어구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말하는 사드를, 그리고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우주 공간을 통한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방공체제를 만든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 패키지를 소련의 골바초프 대통령 앞에 흔들어 제끼면서 우린 이런 거 준비한다. 거기에 충격받은 골바초프 대통령, 그게 뭔지 몰라도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너네들이 미사일 만들면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더 고도로 나르는 걸 만들면 우리도 고도로 만들고,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우리도 핵탄두 실는, 그리고 우주에서 싸우는, 한때 우주를 더 먼저 개척한 것은 소련이니까 미국에게 질세라. 발벗고 나선 겁니다. 골바초프는. 그 당시 소련의 상황은 이미 내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20, 30년 미국과 경쟁할 때와 비교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간 대통령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골바초프 대통령 앞에 SDI라는 종을 흔들어 댄 겁니다. 그 종소리가 좋아서 따라오던 골바초프는 사실 그 내부의 사정은, 소련의 그 당시 내부의 사정은 국민들에게 빵이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빵 사기 위해, 빵 배급받기 위해 4시간, 5시간씩 줄을 선 사진들이 줄줄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빵을 사기보다도 병기를 사는데, 총을 사는데, 미사일을 사는데 돈을 부어 넣음으로써 결국 소련은 망하게 됩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은 세계 유일 최강의 대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잡은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골바초프가 상대도 못할 정도의 힘을 싣는다는, 힘을 키운다라는, 군사력을 키운다라는 미국의 전략에 소련은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룬 것입니다. 우리도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려면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이 분쟁의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레간 대통령이 한 것처럼 peace through strength. strength 없는 peace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과 거기에 상응하는 전술핵이나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레간의 평화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레간 대통령이 얘기한 평화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평화 의미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게 한 건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준비해 준 분들이, 아니면 이런 국제관계 함수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레간 대통령이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통일부가 대북